예, 오늘 아주 논설실은 내 집 마련과 부동산 정책이라는 칼럼을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필자인 건설부동산부 데스크 윤재호 부국장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상국 논설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니어 기자 때 집들이가 많았던 이유가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새로운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이제야 드는군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집들이 하는 분도 많지 않고 또 그런 집들이를 한다는 얘기도 자주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윤 부국장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강남 입지가 어려워진 거죠. 예. 강남뿐만 아니고 서울에 집을 장만하기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서울 그 집값이 상승세가 60주 만에 멈췄다고 하는데 그 멈춘 이유는 뭘까요? 예, 그 9.13 대책이 나오고 난 뒤에 시장이 일단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남에서는 무료권이 떨어진 금매물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하고 용산 쪽에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울 전체적으로는 하락은 아니고 보합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칼럼을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고 하는 걸 잘 안 믿고 있다. 특히 이제 전문가의 말을 보면은 시장에서 그 이상 신호가 나오면 다시 오름세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신호가 이상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9.13 대책 나오고 난 뒤에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9.13 대책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취해되지 않거나 아니면 주택 공급 계획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은 다시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불신하고 이제 바로 관련이 있군요. 정부에서 온갖 대책을 다 내어놨는데 왜 시장에선 그 신뢰를 제대로 못하는 걸까요? 예, 정책은 타이밍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타이밍은 둘째치고라도 정부가 이제 그동안 규제와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갈짓대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막 바꾸는데 이제 근간을 흔드는 그런 그 뭐랄까 변경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수요자와 투기자가 이렇게 이제 대책을 좀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보통 투기 세력이라고 한다면 다주택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하고 얼마 보유하지 않고 파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실수요자라면은 일주택자라든가 아니면 장기 보유자를 말하는데 이번 대책을 보면은 그 다주택뿐만 아니고 일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도 많이 줄였습니다. 규제 강화 1번도로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집값을 내리려고 이렇게 정책을 펴는데 집 거래를 자꾸 끊기게 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버리는데 이 근본 원인은 어떤 거라 그러니까 규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라고 세금을 많이 매긴다든가 규제를 강화하면요. 이제 집주인들이 다 집 많이 가진 분들은 팔아야 되는데 근데 팔려면 이제 거래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양도세를 무국 매기니까 오히려 팔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갖고 버티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내리지 않고 거리만 끊기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3기 신도시 건설 같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랄까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어 보입니까? 외곽에 자꾸 짓고 있는데. 신도시 건설은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있습니다. 분당이나 일산 건설 봐도 장기적으로 있는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한데 나중에 먼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2기 신도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니까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심이 규제를 완화를 푸는 게 먼저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집값을 잡아가지고 서민의 주택 마련 고민을 들어주겠다고 나왔던 정부인데 오히려 서민들의 꿈은 더 멀어진다. 이게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뭐 8억이 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정부에 대한 어떤 호감 같은 것들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역설은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또다시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개월 경직됐습니다. 그게 가장 아이러니한데요. 서민을 위해 가지고 이제 투기세를 잡는 정책을 펼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투기세를 잡겠다고 덫을 놓은 식의 정책인데요. 그 세금은 더 많이 걷고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많이 뺏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시장이 돌아가지 않게 해서는 이게 정책적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돌아가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정책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보유세를 강화하면은 양도세를 낮춰준다든가 이게 상승인 거, 경제학적인 상승인 거거든요. 그렇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약화해야지 이게 되는데 둘 다 강화해버리니까 매물이 안 나오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단순한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죠? 기본이나 원칙 같은 것들이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김수현 정책실장이 이분이 이제 또 노무현 시절에 그 종합부동산세를 만들기도 하고 큰 규제들의 어떤 이반자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좀 걱정이 되나요? 어떤가요? 이번에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것도 김수현 씨가 이제 그동안 꾸준히 이제 정책을 계속 설계했기 때문에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정책실장으로 올랐으니까 과거에 실패의 경험을 큰 눈으로 봐가지고 크게 봐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실장님에게 정말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주택 정책은 집값 잡는 게 아니고 일단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 갈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불로소득은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은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도 귀담아 들을 게 있고 또 우리가 또 이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수요자들도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대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